지자체 신년 주요 현안 사업, 오늘은 인천시를 살펴봅니다. 인천시는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 교통환경 등 분야에서 기대와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일정과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위풍당당 100세 시대,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올 한해 신년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신년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천시 신년 계획 짚어볼 텐데요. 취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0년 들어서 여러 차례 신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죠.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이제 새해 신년사를 발표를 했죠. 지난 한 해를 세계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는 한 해였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삼보급단 이전 결정, 그리고 GTX-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요 성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시정 계획도 밝혔죠.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 바로 인천시의 시정 모티브인데요. 2020년에는 이 시정 모티브를 바탕으로 시민의 수건 과제를 완료하고 도시 기본망을 잘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 인천시 계획을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경제 분야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올해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난해 인천 이음카드 인기 굉장했죠. 가입자는 100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발행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6% 캐시백 혜택에 많은 시민들의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막판에 캐시백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캐시백 축소라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예. 인천 이음카드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오히려 예산 문제를 겪으면서 올해 문제 해결 포인트를 찾아냈거든요. 살펴보면은 먼저 올해부터는 한 달에 30만 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4%의 캐시백을 적용하고요. 이후 50만 원 이하까지는 2%, 100만 원 이하까지는 1%의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인천 이음카드의 발행 카드 목표액은 이제 2조 5천억 원. 작년보다 약 1조 원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미 필요한 캐시백 예산 838억 원도 이미 확보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얼마가 쓰일지 몰라서 예산 문제를 겪었다면 올해는 이 부분을 확실히 전년도에 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확실히 정해놓고 걸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을 더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도 6만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현재 약 1,000곳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기는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새해부터는 또 이제 부평이나 계양구 이런 그 기초단체도 또 이제 그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 한번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네, 인천시의 이음카드와 혜택 플러스 가맹점 그리고 계양구와 부평구의 지역화폐 모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살펴보겠습니다. 광역교통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GTX-D 노선이 핫 이슈로 급부상했었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명칭으로 국토부 대강에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슈업이 됐는데요. 이에 서부 지역인 인천과 이제 김포가 유력 GTX-D 노선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서울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인천 연장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인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슈퍼 간선 급행버스 이른바 SBRT도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예, 정부와 이제 서울시 등 유관 기관 간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인천시는 이런 광역 교통망이 인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관련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뜨겁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트램입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평 미군 기지에 군용 철로가 있고 중구에도 석탄부도 선로가 있거든요. 이 선로를 활용해서 부평과 인천 서구 그리고 동인천 연안부두를 잇는 원도심 트램 노선을 추진하겠다. 라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는 현재 이를 위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이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트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지하철이나 이런 거보다 이 구축 비용이 4분의 1밖에 들지 않고 그다음에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네네.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아주 친환경 교통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시 국제관광도시도 노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전국 광역단체 중 한 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지정하는 지금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과 부산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5년간 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인데요. 인천시는 이제 인천공항과 이제 인천항을 품고 있는 말 그대로 한국의 관문이죠. 외국 관광객의 71%가 인천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은 이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제 동해안 최대 규모의 크루즈 터미널도 개장을 했고요. 오는 6월에는 이제 신국제여객 터미널도 이제 개정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죠. 이제 송도 국제도시는 컨벤시아 등 이제 마이스 산업의 이제 요충지로 현재 지금 특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국가 맞닿은 서해 평화 관광 벨트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168개의 섬도 품고 있는데요.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23일 국제관광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표를 설 명절 이후로 미뤘는데요. 네. 인천시가 이제 국제관광도시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인천시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올 한 해보다 나아진 인천시, 작년보다 나아진 인천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21대 총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벌써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앞으로 남은 주요 일정은 무엇이 있는지, 꼭 지켜야 할 선거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세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까지 석 달여가 남은 가운데 앞으로의 일정 중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날짜는 2월 15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는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에 제약이 가해지는데요. 이날부터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3월 말에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를 위해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3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면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4월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 부착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선거운동이 이날부터 허용되죠. 이어서 3일에는 각 선거구별 유권자가 적힌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요. 5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가 각 가정집으로 발송됩니다. 4월 10일과 11일은 사전 투표가,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도 살펴볼까요?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이 명함을 이용한 선거를 할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합니다. 유권자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설 명절 기간 세시 풍속을 이유로 예비 후보자가 선거 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이를 제공받는 사람도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문의하거나 선거 범죄를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히 비싸고 귀한 음식을 먹어야 장수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장수마을 노인들의 식습관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마을입니다. 마을 최고령자 101살 이막순 할머니는 특별히 아픈 데 없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나는. 잘 먹어. 뭐든지. 반찬은 그냥 무지 조각 지져서 조고새끼 요만해서 3마리 지져서 막 지져놨어. 그럼 뭐 그것만 가지고 요거도 뭐 그런 거 갖고 먹고. 다른 할머니들도 특별한 귀한 음식을 먹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쓰레기국도 끓여 먹고 혼자라 그냥 콩나물국도 끓여 먹고 그래요. 청상도 우리가 희서 먹어. 콩 삶아서 우리가 띄워가고 먹어. 오늘 채소밖에 안 해먹은 게 채소가 제일 좋아. 콩과 고추 생산이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발효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된장국 많이 끓여서 먹고 또 김치찌개, 김치를 또 많이 또 맛있게 담아 놓으면은 김치찌개에서 많이 먹고 또 거기다가 김치찌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생선 고등어 같은 거 그 고등어도 이제 딱 깔고 뭉김치하고 딱 지져 놓으면 그 겁나게 맛있어요.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생선을 조금씩 먹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순창군은 이런 공통점을 토대로 식물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농산물 원재료의 좋은 성분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성분을 활용해 건강식품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수 비결, 과식은 금물입니다. 명절에 드시는 음식이 이 떡국이나 전이나 갈비찜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고열량의 음식들은 당뇨 환자에게 상당히 안 좋겠습니다. 따라서 명절 때에도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발효 음식과 채식 위주의 소식. 평남마을 장수 노인들은 불로초가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배움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기엔 쉽지 않을 텐데요. 배우지 못한 서름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느 중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은 교실에 중년의 고등학생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예원 중고등학교 어머니 학교에선 40대부터 80대 백발의 어르신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늦게 시작한 만큼 열정도 남다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가 이 2달간의 긴 방학에 들어간 것과 달리 방학의 달콤한 휴식도 반납한 채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동생 손에 이끌려 처음 학교를 찾게 됐다는 곽영희 씨. 많이 배우지 못해 초라하고 위축됐던 인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졌습니다. 오고 보니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관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즐거우면서 또 내 가슴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 배움이란 이런 단어, 또 남 앞에 자신 있게 또 설 수도 있고.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교에 입학한 김옥희 씨. 수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공부는 인생의 활력소가 됐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제2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어서 나는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흔쾌히 응원도 해줬고요. 부드러운 미소로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거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웃음 치료사 같은. 컴퓨터 시간, 한글 자판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표 작성 정도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수학 시간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미적분도 거뜬히 풀어내는 만학도들. 출석을 부르는 시간까지 아까워 수업 진행을 재촉할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시험 수행 평가까지 치러낸 이 학교 늦깎이 학생들은 1000여 명. 이들에게 조금 늦은 학창 시절은 인생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만학도들은 올해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게 됐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2월 25일 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찼다. 어디 샤넬백을 선물로 받는다 해도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대학까지 가라. 정정당당하게 대학을 합격을 해서 지금 대학교 입학을 할 겁니다. 배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제2의 인생을 연 만학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할 텐데요. 건강에 대한 걱정 중 하나 큰 것이 있다면 치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20년마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가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발병 속도를 늦추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치매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평균 연령 80대 어르신들이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칸에 정해진 색을 칠하는 활동. 색과 숫자를 구분하는 것도, 손의 작은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칸을 채워갑니다. 작은 도구를 사용해 팔을 늘렸다 좁혔다. 몇 안 되는 동작에도 평소 뻐근했던 몸이 조금씩 풀립니다.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지 강화 교실의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도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싹 다니보니까 참 재미가 있고 시간도 잘 가고 몸도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 다리가 선전에 걸음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참 세월 보내기 좋고 배울 것도 많고요. 재미있어요. 금방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치매 초기 증상. 하지만 치매 치료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로 치매 초기 증상이나 예방법에 대한 방문 문의가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센터를 찾는 게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치매 체크를 이용해서도 본인과 가족의 치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뇌질환과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하시거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 음악, 원예, 교구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인지 자극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고 본인의 인지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잊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할 때 말을 주저할 경우 평소 잘하던 일이 어려워져도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뒤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